안녕하세요. 아나운서 이현주입니다. 안녕하세요. 코인드림 댄입니다. 네, 이번 편에서는 클래리티 법안에 따른 코인 시장 여파와 또 수혜 종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크게 네 가지를 볼 건데요. 첫째로는 클래리티 법안이 정확히 뭔지, 두 번째로는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, 그리고 셋째로는 코인베이스가 왜 이 법안에 민감한지, 마지막으로 어떤 자산이 상품 쪽으로 기울고 있고 누가 수혜 후보인지 이렇게 한번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. 네, 이제 클래리티 법안이 뭔지 가장 먼저 알아볼 텐데, 이 법안은 한마디로 코인 시장의 교통정리 법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핵심은 세 가지예요. 첫 번째로 어떤 코인을 SEC가 보고 또 어떤 코인을 CFTC가 볼지 더 분명하게 나누는 거. 둘째로는 디지털 상품 거래소와 브로커 그리고 딜러를 제도권 등록 체계 안으로 넣는 거. 셋째로는 처음 토큰을 팔아서 자금을 모을 때와 그 나중에 거래소에서 2차로 거래될 때를 다르게 보려는 건데요. 쉽게 비유를 좀 해볼게요. 농장에서 처음 파는 단계와 또 마트에서 다시 유통되는 단계가 다르잖아요. 근데 그게 코인도 처음 팔 때와 나중에 사고 팔 때를 같은 잣대로만 보면 시장이 계속 꼬인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는 거죠. 이제 이쯤에서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. 네. 시장이 이 법안을 계속 주목하는 이유도 결국 규제 불확실성 하나를 크게 줄여줄 수 있기 때문이다? 이렇게 보는 게 맞을까요? 그쵸. 이게 가까운 좀 예시를 들어보면은 24년도 1월 달에 ETF 승인했잖아요. ETF 승인됐을 때 사실 기대감이 뭐였죠? 새로운 신규 자금 들어온다는 거죠. 지금 말씀하셨던 클래리티 법안도 마찬가지예요. 결국 신규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주냐. 이게 중요한 건데 사실 되면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됐다 하는 거죠. 그래서 모든 투자자들이 이 클래리티 법안에 되게 집중해서 보고 있는 거죠. 좋습니다. 클래리티 법안에서 핵심 쟁점은 스테이블 코인 보상 문제입니다. 은행권은 예금이 빠져나갈 수 있다 이렇게 걱정을 하고요. 크립토 업계는 그걸 막으면 경쟁 자체를 막는 거라고 맞서고 있습니다. 그리고 또 클래리티 하면 빠질 수 없는 게 코인베이스죠. 사실 코인베이스가 원하는 건 꽤 선명합니다. 첫째로는 어떤 토큰을 상장하고 거래시킬 수 있는지 법적 선을 분명히 하는 거. 두 번째로는 현물 시장 규제의 무게중심이 SEC보다 CFTC 쪽으로 가는 거. 그리고 세 번째로는 스테이블 코인 보상 같은 상품 설계를 너무 세게 틀어막지 않는 거. 넷째로는 규제 친화적인 틀 안에서 수탁과 기관 서비스까지 넓히는 겁니다. 한마디로 이 코인베이스에서 슈퍼앱 구축을 하려고 하는데요. 반드시 필요한 게 클래리티 법안입니다. 자, 다음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. SEC에서 증권이 아닌 상품으로 보겠다고 발표한 종목들이 있습니다. 저는 이더리움 한 묶음, 솔라나와 XRP 등 대형 알트 한 묶음. 대니님, 이제 여기서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. 바로 알트로 접근을 하는 건 좀 위험할까요? 비트코인 제하고 다 알트코인이라고 표현을 하기 때문에 네. 이 세 가지 종목 위주로 좀 투자한다면 결과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. 제가 이제 그 녹화 전에 보니까 4월 달에 클래리티 법안이 좀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상원 인터뷰가 좀 있더라고요. 네. 그래서 조금 더 기대가 좀 크지 않나 싶습니다. 좋습니다. 또 이슈까지 체크를 해보시면서 팔로잉을 해보셔야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왜 법안이 시장을 흔드는가까지 봤는데 사실 말보다 차트죠. 그렇죠. 네, 이제 차트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. 자, 그럼 이더리움 차트 먼저 볼 건데, 자, 우선 우리가 기본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레벨이 있죠. 이런 식의 채널링이 하나가 나옵니다. 자, 일단 보면은 이 하락 채널이 끝나지 않았어요. 그런데 우리가 최근에 브리핑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추가 하락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, 그럼 결국에는 비트코인이 하락한 다음에 알트코인 아무리 힘이 좋아도 보통 하락을 해요. 그럼 우리가 이 관점에서 봤을 때 가까운 기준이 되는 가격 구간은 한 1,500불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.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좀 하방으로 한 20% 정도는 열어두고 매수를 한다면 충분히 매력적인 자리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. 두 번째로는 XRP입니다.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선호하는 종목이 XRP예요. 저희 어머님도 XRP를 리플이라고 부르거든요. 리플 물렸다 어떡해 막 이래요. 실제로 많이 물려있고 길 가던 철수 어머님도 리플 알아서 하면 안다고 하거든요. 예, 도지 리플 다 알아요. 그래서 자, 리플은 항상 재밌는 게 있어요. 차트 확대 보면 이 변동성이 좀 최소화되어 있을 때 캔들의 패턴이 보시면 결국에는 이 박스 안에서 크게 움직이지 않거든요. 예, 지금 되게 수렴의 형태를 가지고 가고 있잖아요. 캔들의 형태를 움직이지 않고 그냥 방향성 없는 움직임. 그리고 난 다음에 한 번
번 더 하방 파동이 나온 다음에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. 쉽게 말해서 아까 우리가 이더리움이건 뭐 비트코인이건 하락하게 되면 알트코인들이 힘들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. 같은 관점이에요. 그러니까 우리는 한 20% 정도 추가 하락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매집한다면 충분히 매력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. 그 구간은 0.96불 정도까지 분할 매수하는 게 매력적이다라고 생각을 해보고, 마지막 솔라나는 저도 참 많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인데 채널링 했을 때 이런 식의 채널이 나오죠. 자, 그리고 좀 크게 봤을 때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. 솔라나는 다른 종목 대비해서 고점 대비 많이 하락했어요. 거의 한 76% 하락했거든요. 리플, 이더리움보다 더 하락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아마 가장 퍼포먼스가 강한 종목은 이번에 솔라나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. 단순하게 많이 빠졌다라기보다는 사실 솔라나가 이제 생태계도 많이 확장돼 있고 XRP보다는 조금 더 퍼포먼스가 좋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종목 중에 솔라나에 조금 더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. 좋습니다. 세 가지 종목 분석을 해주셨는데 대부분 다 매력적인 자리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. 다 한마디로 통칭을 해보면. 근데 일단은 추가 하락을 열어두고 그 매력적인 자리를 한번 같이 찾아보자 말씀해 주셨고, 이 중에서도 가장 원픽은 솔라나다라는 점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대리님이 솔라나 네. 잔뜩 갖고 계셔서 솔라나 원픽인 거 아니에요? 큰일 났어. 네, 솔라나는 쉽게 말하면은 가장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 리바운드가 세요. 그래서 큰 이변이 있지 않는 이상 클래리티 법안이 통과되면 저는 솔이 가장 수혜를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그냥 해봅니다. 네. 좋습니다. 또 솔에 네. 관한 관점 오늘 좀 더 자세하게 주셨고, 오늘 이제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눈 건 클래리티 법안입니다. 4월 안에 이제 상원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죠. 클래리티 법안이 통과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또 코인 시장은 어떻게 움직일 수 있을지 저희와 함께 팔로잉 해보시면 좋겠습니다. 구독!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창 정말 따뜻한 댓글들 네. 많이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. 저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